요즘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푸우곰이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분석인데요. 바로 중국은 저물고 그 기회를 한국이 잡게 될 거라는 정말 대담한 이야기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구조적인 쇠퇴가 한국에게는 아시아의 산업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순서가 필요하겠죠. 먼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큰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요. 다음으로 중국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른바 피크 차이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주장의 출발점인데요. 바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전쟁, 사실상의 봉쇄작전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전략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중국한테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관세를 매기고 공급망에서 아예 빼버리려고 하는데 한국한테는 어때요? 파트너로 대우하면서 자기들 주도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중국은 적으로, 한국은 동맹으로. 이 구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기생적 성장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결국 자유시장이라는 숙주의 기생에서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은 그냥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밖에서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 바로 피크 차이나의 함정입니다. 중국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진짜 무서운 건 잘 나가는 중국이 아니라 정점을 찍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뭔가 극단적인 선택, 예를 들면 군사적인 도발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경고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여기 IMF 전망치를 보세요. 과거에 4% 이상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앞으로는 3% 미만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사실 성장률 숫자보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내부 문제들입니다. 끝없이 퍼지는 부동산 문제, 천문학적인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20%가 넘는다는 청년 실업률까지. 이런 문제들이 중국이라는 거인의 발목을 안에서부터 단단히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은 내부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거대한 산업의 공백, 이걸 누가 채우게 될까요? 이 분석은 그 답이 바로 한국이라고 지목합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한번 살펴보죠. 독일은 국방력도 약해졌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평화헌법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첨단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는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린치핀,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 될 거라는 거죠. 한국 없이는 미국의 산업, 군사적 우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연결됩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걸 K-아스널, 즉 한국의 무기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K-아스널 포트폴리오는 이 5가지 산업에 집중합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 배터리와 자동차, 그리고 원자력. 왜 이 5가지일까요? 바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전략적인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군함을 엄청난 속도로 찍어내는데 미국은 자기들 군함 수리할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틈을 누가 파고들까요? 바로 한화오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그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미 해군의 유지보수 시장 규모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와, 방산 분야는 숫자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조 원. 이 금액이 감이 오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이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걱정 없이 일할 물량을 이미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생산 문제로 쩔쩔매는 동안 한국이 그야말로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반도체는 더 극적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쳐주는 것과 같아요. 중국은 저가 범용칩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벌이게 놔두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HBM 같은 초고수익 첨단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도록 판을 팔아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냐, 보조금이 줄면 어떡하냐 하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분석은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를 자국 시장에서 몰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한국 기업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될까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마지막, 가장 거시적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나 커진다면 수십 년간 우리 증시를 짓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고 미국과의 파트너십 때문에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 시장 전체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잔치는 끝났지만 바로 그 끝이 준비된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담하고 도발적인 질문이죠. 대한민국이 과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산업 그리고 군사적 무기고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물론 미래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분석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